네, 개장 전 체크리스트 넘어왔습니다. 이제 개장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오늘장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장은 우리가 기대감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시장 체크리스트 열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요. 일단 간밤에 미국의 2월달 CPI가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웃돌면서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불식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또 반도체가 뉴욕 증시 안에서 질주를 해줬거든요. 엔비디아의 폭등이 나왔고요. 역시나 시장의 해답은 반도체일 것인가? 우리 정태근 이사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네. 반도체인가요? 반도체죠. 지금은 계속해서 반도체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엔비디아가 좀 주춤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누가 보더라도 1월 달 이후에 가장 많이 상승 섹터에 눈에 띄고 있는 업종군 그리고 테마가 반도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진행형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직 피크를 논하기도 힘든 부분들이 예. HBM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실적이 좀 반영이 될 거거든요. 어찌 보면 작년은 기대감이라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뭐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작년에 그 실적이 좋지가 않았었거든요. 이제야 뭐 HBM 빛을 보게 되면서 올해 실적이 반영될 거고 그 아래로 낙수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는 HBM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도 이제 올해 작년에 수주받았던 본딩 장비가 올해 반영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뭐 그런 실적 이슈까지 뭐 선반영이 됐다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은 어쨌든 뭐 올해 실적이 전반적으로 반영될 예정이고 그렇게 네. 보게 된다라면은 반도체를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가이던스가 실적 가이던스 계속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본다라면 결국 실적 나오는 쪽을 바라보게 된다라면은 그리고 실적 나오면서 대장 역할을 해줄 만한 섹터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뭐 단연 IT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반도체를 뜯어놓고 봤을 때 네. 방금 HBM 말씀 주셨지만 최근에 강했던 쪽은 또 테스트 소켓, 네네. 삼성발 기대감이 있는 거는 CXL, 뭐 전방위적으로 올랐습니다만 간밤에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이 급등을 했잖아요. 네네. 우리 그럼 반도체 안에서 또 집중을 해볼 수 있는 섹터 골라볼 수 있을까요? 집중이라기보다는 뭐 돌아가면서 순하면 나올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방금 CXL도 말씀하셨는데 예. HBM 이슈 있으면은 HBM이 갔다가 CXL 이슈가 있으면 그쪽에 갔다가 온디바이스 AI 이슈가 있으면 그쪽 갔다가 최근에 또 얘기 안 나오고 있지만 온센서 AI 얘기 나오게 되면 또 그쪽에 갔다 그럴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속에서 하나씩만 고르시면 돼요. 하나씩만 고르면 되는데 어떻게 고르시면 되냐면 대장은 항상 시장이 픽을 합니다. HBM 이슈 나와가지고 그쪽 관련해서 가장 강한 종목이 나오게 되면은 그 종목 따라잡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전에 쓰나미에 말씀드렸듯이 조정 나올 때 접근을 했다가 그리고 올라타서 다음 쓰나미가 오게 되면 또 거기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에서 엎치락뒤치락 하게 되면서 이놈이 갔다가 저놈이 갔다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굳이 뭐 H만 볼 거야, 굳이 뭐 온센서 A만 볼 거야 이렇게 아니라 거기서 대장만 골라가지고 픽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속에 좀 더 압축해 보게 된다면 뭐 나는 HBM만 볼 거야. 그러면은 HBM 내에서 뭐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들 픽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어쨌든 조금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 예. 개인적으로는 일단 10만 원을 목표 주가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최근 뭐 이스페타시스라든지 그리고 좀 전에 HBM 수율 관련돼 가지고 테스트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쪽 보게 되면은 뭐 최근에 전고점을 차례로 돌파해주고 있거든요. 한미 반도체, 이스페타시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리노공업 또 전고점 돌파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 주경 매수가 아니라 주적 매수 하셔가지고 하시게 되면은 충분히 성과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예, 좀 기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순환매 관점으로 들여다보자라고 말씀 주셨고 우리 신 소장님께서는 반도체, 역시나 반도체라고 보시는지 사실 내일이면 우리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도 하고요. 다음 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현 시점 반도체 물려있는 투자자보다 수익 보고 있는 투자자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 시점에서 오히려 좀 챙겨야 된다. 아니면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지금 총선 판세 분석처럼 네. 제가 장세 분석을 해드릴게요. 어떤 걸 해도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저번 주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신규 투자들은 모사해서 레고캠 바이오 사라고 했는데 그거 제가 장 개장하자마자 말씀드리려 상한가 가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2차 전지에서 제가 투수랑 포수에 비교하면서 투수의 역할보다 그렇죠? 오타니가 강속구를 끌어올리는 건 한계가 있으니 포수랑 심판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대두전자재로 나노신소재 얘기 안 드렸나요? 이틀 시간 주더니 월요일날 급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반도체, 2차 전지, 방산, 바이오까지 이렇게 4개의 세력이 지금 굉장히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원하시는 걸 하셔야죠.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2차 전지 하시는 분들 2차 전지 포기 안 합니다. 네. 그렇죠? 그게 자신의 그 몸, 정신처럼 완전 거의 빙의가 되셨어요. 지금 강성 주주인 분들은 절대 포기 안 해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아시잖아요. 시작점 자체가 지금 반도체랑 상극이에요. 둘이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이 실제로 확인됐다고 말씀드렸죠. 알고리즘 매매. 기계 매매예요. 증권사에서 기계 매매를 기관이 걸어놨단 말이에요. 자산운용사 이런 데서. 기계 매매로 움직이는 것들이 계속해서 보이지 않나요? 지금 그 여파가 줄어들긴 했는데 한미반도체랑 에코프로비엠이랑 마치 실로 연결된 것처럼 어떻게 그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손으로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빨리 손으로 한다고요? 그럼 타짜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청군, 백군 같은 거 얘네 둘은. 반도체 2차전지는 네. 청군, 백군이에요. 청군 이겨라 하면 청군이 엄청 이기고 백군 이겨라 하면 백군이 엄청 이겨요. 반도체 2차전지가 서로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속 게임을 하려면 시속 게임 하시면 되고 시속 게임 싫으면 아까 말했던 대로 2차전지 하신 분은 2차전지만 하고 반도체 하신 분은 반도체만 하거든요. 완전 상극이에요, 둘이. 그래서 그거에서 뭐 3개 중에 선택하면 돼요. 이쪽으로 할 거냐, 저쪽으로 할 거냐, 중간 깍두기를 할 거냐. 그리고 바이오는 뭐냐, 혼자 노는 애. 운동회 나올 때 나 달리기 1등 하고 막 나갈 실력 돼도 그냥 나는 귀찮아서 안 나가고 뒤에서 땅 따먹게 하고 있는 애 있어요. 운동장에서. 바이오는 그런 애예요. 방사는 뭐냐, 교장 선생님 같은 애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교장 선생님도 한번 2인 삼각경기에 참여하시죠. 근데 이건 묵직해요, 방사는. 예. 교장 선생님, 이거 뭐 매년 보는 운동회인데 뭐 이게 그런데 애들이 하는 거지 나는 지켜보고 있겠다.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4개의 세력이 각자의 순환매 흐름을 가지고 각자의 영역에서 이 역할을 펼치고 있어요. 미국도 지금 매그니피센트 7이 깨졌잖아요. 영화에서도 사실 3명이 죽거든요. 이병헌 포함해서. 그게 황야의 7인을 해서 한 거잖아요. 매그니피센트가 멋있는 7인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도 지금 다 깨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다 그렇게 각자 도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알아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알아서 2차 전지를 선택했다 했을 때 2차 전지 안에서 어딜 봐야 될까요? 사실 전고체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고 있지만 전고체는 미래 먹거리잖아요. 그럼 네. 사실상 좀 돈이 찍히는 셀 뭐 이쪽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닐까? 현금이 찍히는 쪽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 셀과 이거에 소재. 대해서는 이미 배경을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캐즘도 얘기 드리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만약에 금리 인하가 되면은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날아가요, 물가는. 사과 한 알에 3만 원 시대가 온다니까요, 진짜로.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엔비디아나 뭐 이런 IT 업체, 2차전지 업체 다 그럼 땅에서 파서 하나요? 그럼 원자재가 다 오른단 말이에요. 네. 원자재가 다 오르면 판가의 인상을 전가를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그 안에 다 중국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판가를 마음대로 전가를 못 시켜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죠. 강속구 구속만 높이는 게 아니라 대주전자들이나 나노신호처럼 음극재나 이 도전재를 건드릴 수밖에 없다고. 지금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죠? LFP 배터리 성능이 낮으니까 완봉승할 수 있는 5탄이 살 돈이 없으니 2인씩 나눠서 끊어서 던질 수 있는 싼 투수를 여러 명 산 거예요. 그러니까 셀 안에다가 LFP를 꾸역꾸역 쳐 넣어가지고 그걸로 지금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충전소가 만약에 많이 생기는 미래가 오면은 굳이 멀리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 전고체 배터리가 만약에 저 게임 체인저가 되려면 그렇게 돼야 돼요. 5탄이가 5일을 쉬지 않고 매일 완봉승을 할 수 있는 체력이 있게 되면은 그걸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단가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포커스가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포커스가 성능에서 하이니켈을 올리는데 주력을 했던 성능에서 비용으로 가버렸다고. 지금 전기차 사는 사람들 가서 물어봐요. 고민하는 거리가 한 1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예. 판가에 전가를 시킬 수 있는 지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공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테슬라 가격 인하했잖아요. 거기서 이미 다 나타난 겁니다. 일단은 선택의 영역이다.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방산 이쪽에서 나눠서 좀 전방위적으로 가져가 봐야 된다라고 좀 저희 전에 들어보겠습니다. 네, 2차 종목을 전지. 다 얘기 드릴까요? 그러면 종목만 말씀 주세요. 설명은 또 우리 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반도체에서는 역시 HBM을 노려야죠. 제가 장비 부품 소재 예. 맨날 얘기 드렸죠. 순서가 장비 부품 소재예요. 제가 냉장고 비유했죠. 완전 우리 집이 완전 풍비 박산이라서 박살이 난 다음에 새로 재건할 때 생각해 보라고. 냉장고를 사오죠. 그게 장비잖아요.
그래서 선반을 끼죠. 그게 부품이죠. 그럼 이제 브로콜리랑 막 당근 넣을 거 아니에요. 그게 소재잖아요. 소모품을. 원래 정상적인 사이클에서 장비 부품 소재 순대로 움직이는데 이 지금 인공지능이 들어가고 HBM이 강력히 움직이니까 그쪽에서 또 노려봐야죠. 그 지금 HBM 차세대가 뭐가 나오고 있어? 단수를 올린다며. 예. 8층짜리 건물을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8개 넣는 걸 12개 넣고 15개 넣는다며. 그러면은 똑같은 공간에 8개 넣을 거를 12개 넣으려면은 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얇게 갈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뜨는 게 장비 부품 소재 순서가 이 안에서도 작용을 해요. 러시아 인형이 크던 작던 모양이 계속 똑같잖아요. 그거랑 똑같죠. 지금 이 HBM 연마 장비에서 가는 게 KC텍이죠. 예. 근데 우리는 이미 간 거라면 안 되잖아요. 알테오젠 먼저 간 거 보고 레고캔바이오 낙수 효과로 노려서 성공한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KC텍이 갔죠. 그다음 부품은 뭐예요? 부품은 FNS테크. 이거는 뭐냐면 솔브레인이 슬러리를 만들고요. 네. KC텍이 가는 장비예요. 표면을 연마시키는 장비고 연마제인 슬러리를 공급하는 게 솔브레인이고 그 솔브레인의 슬러리를 쏴주는 부품이 FNS테크예요. 그러니까 KC텍부터 시작하면 장비 부품 소재 순서대로 가니까 KC텍이 날아가서 이격이 벌어졌죠. 이격을 벌어진 걸 살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그래요? 그럼 그 종목들 저희가 챙겨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FNS테크 솔브레인 순서대로 갈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은 알겠습니다. FNS테크 솔브레인을 공략해야죠. 알겠습니다. FNS텍 솔브레인 공략해보자 말씀 주셨고, 자 이사님, 지금 시장에서 또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게 저 PBR이 아닐까. 뭐 사실 지난달에 저 PBR 네네. 잘 갔잖아요. 근데 프로그램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 실망이 나오다가 또 외국인들이 계속 사더라고요. 네. 물어보고 싶은 건 이제 주총도 있고 5월에 2차 세미나도 있으니 반도체 말고 그쪽으로도 계속 눈길을 접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떡하죠? 저는 관심이 없는데요. 관심 없나요? 왜냐하면은 결국 이제 저 PBR 관련 종목들 쪽으로 가는 것들은 그러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금융주가 외국인들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어제 KB금융이 또 신고가를 썼고 ELS 배상 여파 뭐 문제 없다 뭐 이런 네네. 이슈 속에 급등 나와서 이거 네네. 더 갈까 질문 드려보고 싶거든요. 일단 단기적인 수급 영향에는 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일단은 개인적으로 관심이 없는 것들이 그냥 그걸로 끝이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 때문인 거죠.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외국인 비중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 비중이 70%가 넘어가요.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뭐 뭐라고 해야 되죠? 하여튼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아니라 수익금을 보셔야 되거든요. 예.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수익금이 되게 커요. 조 단위가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분들 같은 경우 배당을 받더라도 5%, 6%가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자금이 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 뭐 2차 전지 이런 거 관심이 없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물론 어저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최근에 뭐 하이닉스 오른 거 보게 되면은 뭐 매도나 수익 실현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다양해서 보게 된다라면은 뭐 저피발 쪽도 관심이 가겠죠. 그게 대표적으로 금융주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뭐 금융주 같은 경우에 더블 배당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매력적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과연 그게 매력적일까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개인 투자자의 5%와 외국인 투자자 5%는 금액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큰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와닿는 퍼센테이지가 제가 보기에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매력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고 있지만은 지금부터는 저는 그렇게 별로 들어가고 싶진 않아요. 들어가려면 지금 화면도 나오고 있지만 기업은행 차트가 나오고 있지만 예. 이미 1월달 이게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은 늦었다고 판단이 드는 거죠. 이미 늦었다. 네. 특히나 금융주는 늦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어떤 종목 역시나 반도체 쪽으로 눈여겨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제약바이오도 안 물어볼 수가 없어서요. 제약바이오 신약 키워드 달고 네. 있는 뭐 그 종목들은 연일 날아가잖아요. 뜨겁잖아요. 네. 지금 시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이미 신수장님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지금. 어떤 섹터를 골라야 돼, 어떤 종목을 골라야 돼 다 주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해요. 아, 지금 한번 HTS에서 그 시황뉴스에서 특징 테마를 검색하셔가지고 1월 달부터 쭉 보시고요. 그게 싫으면 2월 달부터 한번 쭉 보세요. 날마다 상승하는 섹터를 보게 되면은 빠네요.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초전도체 있다가 초전도체 탈락을 해버렸거든요. 요 세 개가 그 약으로 저도 예를 들게요. 지금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가 지금 3강이에요. 위에 3강을 이루고 있고 그 아래쪽에 이제 볼만한 게 방산, 전력설비, 이중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요 섹터 내에서 뭐
개별적으로 어제 원격 테마가 강세를 보긴 했지만은 그런 것도 어차피 단기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쓰나미에서 주도 섹터에서 계속해서 쓰나미 된다라고 보게 되면은 방금 말씀이 5개 섹터가 계속 돕니다. 네. 계속 돌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말씀했잖아요. 반도체 내에서도 CXL이 갔다가 온디바이스 A 갔다가 HBM 갔다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지러워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앵커님께서 수익난 투자자가 많을까라고 말씀하셨는데 생각 외로 없어요. 없나요? 생각 외로 없어요. 지금 물린 투자자가 없을 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소외감을 엄청 많이 느꼈거든요. 네. 아, 반도체 나도 좀 있으면 좋겠다. 뭐 음.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은 이게 한미 반도체 같은 거 보면은 10만 원까지 너무 많이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계신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 종목이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뭐 동기세미캠, 에르트 백큐. 그러니까 레거시 쪽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덜 올랐거든요. 그쪽 가지고 계셔가지고 고민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럼 소외된 쪽 네. 보신다고 하시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엔터 게임 올라왔었고 네네. 어딜 보세요? 전력기기는 최근에 잘 가고 있고요. 글쎄요. 지금은 딴 쪽은 솔직히 안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쪽만 가다 보니까 다시 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예. 예를 들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로봇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높거든요. 근데 뭐 해상 TPC 같은 것들도 뭐 순수 로봇이라기보다는 뭐 개별 이슈로 인해 가지고 변동성이 나온 상황들이고 우리가 대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한지 두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도 이제 조금 올라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했던 3강 2중 외에는 다시 이제 2중으로 올려려고 3강으로 올려고 쓰나미에 돌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다 보니까 예. 진짜 이제 사놓고 나는 이거를 그냥 사놓고 중장기적으로 신경 안 쓸 거야.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하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것도 차트가 나오고 있잖아요. 저런 거 사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런 거 사가지고 저런 거 살까 그래놓고 나중에 안 가면 또 소외감 느끼세요. 그러면 그냥 3강 2중에서 그냥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 속에서 해답을 찾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네, 로봇주가 네. 좀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지금은 일단 아까 두 분께서 말씀 주셨듯이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방산 뭐 이쪽에서 좀 계속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두 번째 체크리스트 연계해서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저희 조선 가져와 봤거든요. 조선이 최근 들어서 또 다른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제 조선주 봐야 될 것인가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소장님, 조선주 어떻게 보시는지요? 신조선가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간이 없어서 진짜 짧게 들어볼게요. 근데 일단 시클리컬 업종을 하시려면은 각오는 하셔야죠. 예. 그렇죠? 이거는 사이클을 엄청 타기 때문에 반도체는 가치주입니다. 반도체는 가치주예요. 사이클이 있지만 우상향을 하면서 계속 거기서 폼팩터가 변화를 하면서 큰 게 터지죠. 인터넷, 모바일, 인공지능 이런 게. 근데 이런 화학이나 조선 하시려면은 각오하셔야 돼요. 맨 밑에서 정말 급등을 시작하는 그 초기에 잡으면은 가장 수익이 큽니다. 만약에 그런 완전 역전 로또를 노리신다면 지금 조선주를 하세요.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그 방산 다 버리세요. 그런 분들은. 예. 그럼 됩니다. 그리고 뭐를 말씀드려야 되죠? 지금 너무 많은데. 예를 들어 지금 뭐 그게 중요하죠. CGT랑 DWT 나오는데 CGT가 하여튼 부가가치입니다. 올해 할 시간이 없네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삼성중공업을 사시면 될 것 아니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신 소장님과는 팟캐스트 한번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고 우리 정 이사님은 조선주 어떻게 보세요? 좀 간단 명료하게 질문 드려볼게요. 조선주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남자 주식이거든요. 한 5년 정도 보고 과거 2007년도 흐름 볼 거라고 생각하고 5년 정도 투자하시면 됩니다. 아, 남자의 주식이라고 좀 천천히 무겁게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마 천천히 갈 거예요. 그냥 근데 진짜 확실하게 갈 겁니다. 근데. 따먹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근데 그 까먹고 있으면 언젠가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때 가서 늦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 우리 소장님께 짧게 그럼 종목만 받아보겠습니다. 우리 레고캠바이오 말씀 주시고 상한가 날아갔잖아요. 조선은 어떤 종목이에요? 삼성중공업 얘기 드렸는데 삼성중공업. 그러니까 맨날 그 댓글이 맨날 그거잖아요. 그래서 너 얘기는 다 좋은데 종목이 뭐야 그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선명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답답하니까. 그래서 지금 정리해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반도체 아까 전에 예. 이 KC텍 날려갔으니까 KC텍 그 연마기계 만드는 부품하고 장비 그쪽으로 가가지고 FNS테크랑 그 다음에 솔브레인 이거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바이오는 지금 레고캠 바이오까지 갔잖아요. 네. 그 다음에 기술 수출을 노려볼 만한 게 ABL 바이오랑 펩트론입니다. 그 다음에 유한양이랑 오스코텍이랑 협업해서 지금 잘 됐죠. 그 케이스를 노리는 네. 유한양이 다음 타자로 영입한 게 GI 이노베이션이에요. 방사는요? 그거 노려볼 만하고 방사는 사실 전 고점인 것 같긴 한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너무 갔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 시스템을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어 드론 관련해서. 그리고 2차 전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주전자재로 나노신소재
이게 에코프로비움 LNF 중심이었던 것으로 중심에서 이쪽으로 좀 변화를 할 것 같고요. 예. 그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안에 있으면은 크게 핀트에서 벗어나진 않을 거예요. 예, 종목들 나열해 주셨고 그 종목들 다 흐름 놓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체크리스트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그리고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